오늘은요 어디냐면 채권법이요. 강의 노트요 216페이지. 강의 노트 216. 자, 그리고 문제집은요 200페이지요. 문제집 200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216이요. 216.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요, 일방예약을 우리가 강의했잖아요. 일방예약이요. 그렇죠? 지금부터요 뭘 보냐면 계약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예약을 하죠. 이 예약을 뭐하냐, 이것을 일방예약, 보통은요 일방예약이고요. 예약에서 3월 1일 뭐란다, 본계약을 체결하죠. 본계약을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잔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도금이죠. 이 중도금 지급일 이후죠. 이후를 뭐란다,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요 계약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와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잔금하고 뭐하고요? 등기는 무슨 관계다? 여기서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이행.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이미 배웠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월 1일인데 이제 잔금하고 등기를 주고 난 다음에 6월 1일 날이요, 여기에서가 물건의 하자가 발견된다. 하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담보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언제 예약을 하죠?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약을 해서 이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계약이 체결되죠.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뭐라냐? 여기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고 되는데, 계약금은 언제나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계약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는 뭐냐면 계약을 법세라고 그랬어요. 법세라는 것은 갑하고 을이 한번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한테 법의 족세를 채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주저하죠. 왜? 한 번 계약하면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근대에 와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해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보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뭐라고 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계약금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요, 지금까지 수백 건, 수천 번에요 계약을 했을 거예요. 수백, 수천 건의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수천 건의 계약 중에서 실제로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을 해본 경우는 거의 없거나 몇 번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계약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계약, 이런 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뭐 껌을 산다거나 마트에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뭘 산다거나 이런 데 할 때 우리가 다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런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우리 계약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계약금은 우리 민법에서 뭐냐, 56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 중도금이 만약에 4천이라고 해봐요.
4천이면 중도금 중에서 이 사람이 4천을 다 줘도 중도금 단계, 중도금을 줬죠? 4천 중에서 1,000만 원만 우선 줬어. 1,000만 원만.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했죠? 그래도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다 주든지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을 해도 이행 단계이고, 이행 단계가 딱 되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 중도금을 4월 1일이면 반드시 4월 1일 날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중도금을 여기요 3월 15일 날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 3월 15일 날. 그러면 3월 15일 날 지급하면 그때부터 이행 단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여기에요. 그럼 여기요 본계약 여기 계약하고 중도금 여기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말한다.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채무 불이행은 중도금 이후에서 나오는 거지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다. 해제권은요. 그래서 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거든요. 약정 해제권. 그래서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의사표시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뭘 유하지 않는다? 동의를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했어. 그런데 을이 자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계약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을이라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일단 계약금 2배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을이 그것을 수령하든 수령하지 않든 계약은 해지돼 버린 것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일방적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을이 그것을 수령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금을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공탁을 시킬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냐? 단독형이거든요. 단독형이라는 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그럼 우선 1,000만 원 받았는데 돈이요 1,500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2,000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5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1,500을 일단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2,000을 줘야 된다. 왜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해. 근데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을이 만약에 알았어 그러면 줘. 그거라도 먼저 주고 나중에 500 줘. 할 수 있죠? 그러면 된다. 왜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죠?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은 계약의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매매대금이 1억이란 말이죠. 1억. 그러면 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 주냐?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죠. 보통 10%요. 중도금으로 4,000원 주죠. 그러면 잔금을 얼마 받는다고 했죠? 잔금으로 6,000을 받는 거예요. 6,000. 알겠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 잔금 6,000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1억 1,000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무슨 말이냐?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일종이지 매매 대금이 아니라고요. 그럼 만약에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둘 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금 날짜가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갑은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것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환하고 중도금으로 4,000을 받고 잔금으로 6,000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자기가 이미 받은 계약금 돌려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잔금의 일종으로 봐버리죠. 그래서 잔금을 얼마를 받아? 5천만 원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던 거지, 원래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 이후는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어디선가, 여기 중도금하고 잔금, 여기 어디에선가 일방, 갑이든 을이든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단 말이죠. 갑이든 을이든 어느 한 사람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지금 있으면 그러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을이란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여기서 손해배상할 때 계약금 있죠. 이 계약금을 다시 이것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해야 돼. 특약.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고 1,000만 원 있죠. 계약금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특약이 있다. 특약이 있으면 이것을 위약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 이렇게요. 그런데 위약금 약정이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 실제로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계속 계약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중도금 이후 단계도 계속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 만약에 나 잔금 준비 못해서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나는 계약금 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태반이란 말이죠. 원래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하는 특약을 별도로 또 해야 돼. 이것을 별도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계약금은 그냥 해약금으로만 보는 것이고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환하고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 그 손해를 내가 증명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라 이 말이죠. 특약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계약금이 위약벌이냐 손해배상의 예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계약금하고 똑같아.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준다. 그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약벌은 뭐냐, 위약벌은 계약금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 위약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약벌은 별도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죠. 그럼 이러면 여기 추정이라면 그럼 어떻게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과다하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너무나 과소하다, 적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증액 청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증액은 안 돼. 너무나 많으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약벌. 그러면 계약금만 떼인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과다하다 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다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는 그 계약금이 위약벌이냐 손해배상 예정이냐 봤을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그럼 위약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금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 민법 565조에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계약금을 딱 주고 아무 말이 없어도 일단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위약금이라고 하는 특약은 특약상을 별도로 적어야 돼. 만약에 차후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은 몰치하기로 한다.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타방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알죠? 그걸 별도로 적어야 돼. 채무불이라는 말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 채무불이라는 것은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금 이전 단계를 뭐라고 한다? 해약금이라고 하고. 알겠죠? 중도금 이후는 계약금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말은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본계약을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금을 뭐란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요. 주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주된 계약이다, 여기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뭐죠? 현, 대, 계, 보죠. 여기는 계약금 계약 있잖아요. 보증금,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 현대 계보할 때 이게 뭐죠? 계약금이란 말이죠. 이건 요물이란 말이죠. 반드시 돈을 줘야 돼, 계약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예 계약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금의 일부만 주는 경우가 있죠. 일부만. 이런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일단 이런 계약금 계약이 없어. 계약금 계약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으로 내가 지금 300만 일단 줬단 말이에요. 계약금을요. 그러면 3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알죠? 얼마를 계약금 주기로 했죠? 1,000만 원. 그러면 700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00만 준 경우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아니다.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그래서 판례 뭐냐?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실제 납입한 금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계약금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1,000만 원인데 700만 일단 줬잖아요. 그럼 아직 300이 지금 없잖아요. 300이 아직 없죠? 그러면 이때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일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슨 계약을 한다? 요물이다. 요물. 일정한 물건을 뭘 한다? 요구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계약금 계약은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어디를 보시면 216쪽을 한번 보셔요. 강의 노트 216이요. 자, 그럼 법적으로 나와 있죠? 565 뭐라고 나와 있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의 교부 동그라미 교부를 뭐란다? 그것을 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물. 법정 맨 위에 까맣게 된 거 가운데 요 교부 줄 그어놨죠? 그래서 요물이라고 하고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줄 그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거기를 이행에 착수를 가로먹고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은 다 알겠죠? 방금 내가 줄구라고 그랬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랬죠? 봐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OX.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OX. 방금 지금 했잖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거기다 쓰란 말이죠. 뭐라 쓴다?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가로 열고 닫고 X.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가로 열고 닫고 X. 이렇게. 저기요, 여기요. 왜 책 안 가져오셨어요? 그 학원 책이에요. 그럼 학원 책에다 하고 집에 가서 뭐죠? 옮겨줬고 갖다 주면 되죠. 아니, 새 책이에요. 어? 새 책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항은요. 이 항은 보면 551조 규정, 그건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여기 한번 봐봐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여기 봐봐.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의 해지는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계약금이라고 나와 있죠? 계약금은 뭐다? 계약금 계약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단독행위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는 보면 일방적 의사표시 밑에 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니까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고 있죠? 지금 그림의 맨 왼쪽을 봐야지. 간 밑에를 봐야지. 간 밑에. 오른쪽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보고 있어야지. 눈이요. 보고 있죠? 오케이. 자요. 그래서 계약금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계약금에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가 또 중요해. 공탁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옆에 3번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요 뭐다?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반드시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하죠. 배액을 제공 거기 줄고 배액을 제공 거기다가 일부만 제공 시 해제 X, 일부만 제공 시 해제 X 이렇게. 일부만 제공하면은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다시 옆에 보면 그 계약금에서 오른쪽으로 하살표를 보면 4번 보면 4월 1일 보면 중도금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래서 중도금 4천만 원이죠. 중도금의 일부를 줘도 이행 단계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 전 바로 왼쪽으로 3월 20일 날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그 말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 이전 하살표 밑에 봐봐. 하얗게 해석으로 되어 있죠? 중도금 이전. 그래서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 방금 얘기했죠? 계약금이 언제나 해약금이다. 큰일 나. 계약금이 언제나 해약금인 것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후 법원 1번인데 거기 보면 이행단계죠? 이행단계. 그러면 이제 이행하지 않죠?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가운데 봐봐. 중도금 잔금하고 가운데 일방이 이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이 누구한테 기소한다? 갑에게 기소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일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계약금이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있어야지. 특약. 알겠죠?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에 뭐로 본다? 애정으로 본다. 뒤에 있어요라고 돼 있네요. 뒤에 봐봐. 뒤에 봤어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위약금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위약금 특약이 있다. 바로 밑에 특약이 없으면 줄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그 말이 중요해.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실제 손해를 뭐래서 입증해서 기속한다. 입증해서. 알겠죠? 자, 위약금 특약이 있다. 그러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에 뭐라 한다? 애정. 이렇게 됐죠? 위약벌 그러면 계약금 얼마다? 1,000만 원. 계약금이 너무나 뭐하다? 과다하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감액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약벌은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바로 밑에 손해배상 예정은요? 손해배상 예정은 뭐란다? 뭐냐면 준 사람은 2배를 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밑에 과다하면 뭐 할 수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과소하다 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밑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요,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면 놔두고 자 어디로 보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우리 뭐냐면 여기까지를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